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산자부가 영남의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긴장 속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정한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예산 지원을 미루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영화인지 배우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신안 여교사를 성폭행한 피고인 3명에게 최고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가 영남 지역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대체할 산업으로 에너지를 선택한 건데 아시다시피 에너지 신산업은 광주와 전남의 미래 전략 산업입니다. 윤문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영암 대불산단을 찾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조선업체들의 업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구 노력이라든가 업체 또 컨설팅 결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 할 때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에너지 융합 산업을 구체적인 예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업 밀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울산과 부산 지역에 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지역 전략 산업인 에너지 신산업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긴장 속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광주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 놓고도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고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남에 먼저 재정이 지원되면 자칫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산업을 그 지역에다가 다시 지원해 준다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산자부는 영남 지역의 경우 주변에 밀집한 원전과 연계해서 에너지 발전 설비와 부품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광주 전남의 에너지 신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한정된 재원을 나눌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계획이 확정될 경우에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에너지 신산업뿐만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사업도 정부의 태도 변화 때문에 광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시켜 놓고도 정부가 내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만 하더라도 장밋빛 전망이 넘쳤습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 기지를 조성하겠다는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앞으로 5년 동안 3,030억 원, 그중 국비는 전체의 3분의 2인 2,015억 원에 달합니다. 광주가 이제 새로운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년도 정부 예산에는 아직까지도 한 푼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때와는 달리 국비 비율을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을 놓고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에서는 국비를 980억 원 구매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예규에 따르면 장비와 R&D 사업에 줄 수 있는 국비가 50%를 넘을 수 없도록 기준이 바뀌었고 여기에 적용하면 국비가 절반 넘게 줄게 됩니다. 광주시와 정부의 이 같은 국비 보조율 이견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한 달 뒤인 지난 8월부터 불거졌지만 아직까지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역 정치권을 상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던 원안대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만약 실패할 경우 친환경 자동차 사업의 축소나 파행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아침 기온 11.3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15도가량 벌어지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곳곳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구례와 화순 등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이 되면서 모두 거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밤이 되면서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장성이 25도, 나주와 화순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가 25도, 보성 2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기업 가전협력업체로 출발해 지역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완성품 가전시장에 명함을 내민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이 업체는 독자 브랜드를 통해 광주 금융산업의 대표 주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육중한 금형 프레스가 위아래로 쉼없이 움직입니다. 4대가 함께 작동하면서 시간당 360개의 냉장고 뒷판 틀을 찍어냅니다. 세탁기 밑판은 1분당 3개꼴로 양산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등 생산 품목은 총 800가지. 대부분 가전 대기업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는 동남아 시장 공략을 위해 태국에 거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뿌리 산업인 프레스 금형 분야에서 기술 고도화를 이루며 체질을 강화시킨 결과입니다. 사람에 투자하면 반드시 과실이 돌아온다는 믿음에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감원 한파 속에서도 신규 채용을 확대해 직원을 1.5배로 늘렸습니다. 아무리 설비가 자동화돼 있고 모든 것이 최첨단을 걷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 힘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기업의 원동력은 그 인재를 얼마나 소중하게끔 또 이렇게 관리하고. 이제 이 기업은 단순 부품 회사에서 완성품 업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대기업 협력업체로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습기와 공기청정기 등을 자체 제작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홈쇼핑까지 진출하며 마케팅과 AS 등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고객과 함께, 소비자와 함께 하는 그런 B2C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도야말로 진정한 기업 경쟁력을 갖추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소음을 줄이고 배기 성능을 개선한 주방용 스마트 환기 시스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메이드인 광주 상품으로 연내 출시될 예정이어서 업체는 독자 브랜드를 통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폐지를 모아 세계 각지로 수출하는 전문 기업이 광양항을 기반으로 호남권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폐지 수출은 특히 일거삼족의 사회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는데요. 그 의미를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류센터에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들이 반듯하게 압축된 상태로 컨테이너 박스에 실려나갑니다. 버려진 쓰레기에 불과했던 종이 뭉치들이 종류별로 분류해 놓으니 번듯한 수출품으로 변하는 겁니다. 최근 광양항의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호남권 사업에 착수한 이 업체는 해마다 50만 톤의 폐지를 세계 각지로 수출할 계획입니다. 일부 수입 물량까지 포함하면 컨테이너 10만 개분에 이르는 양으로 광양항으로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물동량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하고 다시 재수출한다면은 한 컨테이너 분을 2번이나 광양항에서는 2회에 걸쳐서 그 물동량이 창출하는 어떤 그런 그 결과도 낳게 됩니다. 폐지의 수거와 수출은 환경 보존에도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개당 1톤 정도인 이 폐지 한 묶음이면 종이를 만드는데 20년생 소나무 17그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 해 800만 그루 이상의 소나무를 살려낼 수 있는 폐지가 이곳을 거쳐가는 셈입니다. 여기에다 폐지 유통 시장을 활성화시켜 주로 노령층인 수거 인력에 일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출업체가 이런 같은 경쟁 시대를 갖추다 보니까 국내 단가도 거의 국제 시세에 보험갈 수 있게끔 좀 잘 형성되고 있어서. 업체 측은 앞으로 호남권 외에도 충청권까지 수거 권역을 넓혀 장차 광양항 수출 물량을 한 해 100만 톤, 컨테이너 20만 개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지난 5월 여교사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피고인 3명에게 1심에서 최고 18년의 중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범행 공모가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여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3명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합의 일부는 피고인 38살 김모 씨에게 징역 18년, 34살 이모 씨는 13년, 49살 박모 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교육 이수도 선고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이 씨의 휴대폰은 몰수했습니다. 형량이 가장 높았던 김 씨는 2007년 대전 성폭행 사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피고인들의 범행 공모 부분을 재판부는 CCTV와 전화통화 내역, 진술 등을 종합해 범행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학부형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주거시설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선생님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외상과 스트레스 등 상당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그리고 피해자도 피고인들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소극적으로 인정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지도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상해를 언론 보도와 수사기관의 조사 탓으로 돌린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소록도에 거주하는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8살 오모 씨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의 범죄 행위가 잔인하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8월 고흥 소록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철환 해남 군수가 1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단체장이 공무원 인사에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박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청의 실과장과 근무성적 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위에 맞춰서 근무성적 평정을 하라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무장 병원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은 병원 점검을 무마해주고 복지부 감사를 덮어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사무장 병원 측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모 지사 소속 팀장급인 김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사무장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2,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월에 아리랑으로 알려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지난 8월 장흥에서 촬영이 시작됐고 오늘 광주에서도 첫 촬영이 이뤄집니다. 네, 어떤 내용이 영화에 담길지 또 화려한 휴가와 26년 등 이전의 5.18 영화들과는 어떻게 다를지 임을 위한 행진곡에 출연하는 배우 김부선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화 제목에서도 느끼셨겠지만 그 80년 5월 18일 날 그 광주 민주화 투쟁을 소재로 한 영화이고요. 또 광주 출신의 박기복 감독님이 시나리오와 연출을 같이 하십니다. 한 가족이 그 불행과 인권 유린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아주 잔인하고 슬픈 그 가족사인데요. 네, 거기에서 저는 그 80년대 그 계엄군의 총을 맞고 심한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아주 불행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정신장애를 가진 역할이라서 좀 역할이 무거우신데 출연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은 그때 철저히 언론과 방송에서 광주의 그 실상을 차단당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이후에 그 광주의 실상을 알고 나서 늘 부채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좋은 영화에 출연하게 된 거는 굉장히 이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광주 시민들에게 또 희생당한 그 영령들에게 위안이 된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거의 보면 배우로서는 이제 욕심이 흥행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현실적인 고민이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 영화에 대한 어떤 무거움이라든가 또 역사적인 어떤 그 나오고 나서의 그 책임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부담되진 않으셨습니까? 많이 부담됩니다. 그런데 그 평소에 여배우로서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근원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실체예요. 역사적 사실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무겁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웃음으로 눈물을 닦아낸다고 할까요? 그 다양한 군중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 이게 또 이제 여배우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네. 이 영화는 또 후원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이 또 후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또 후원이 또 가능한지도 좀 궁금하네요. 저도 잠시 감독님에게 들었는데요. 그건 여배우한테 적절한 질문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도 그 많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좋은 인권 영화 한 편 하는데 많은 그 시민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죠. 네. 네, 지난 8월부터 영화 촬영에 돌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촬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저는 지금 아직 한신도 못 찍었고요. 네. 촬영 초반이고 지금도 오늘도 광주와 화순에서 이틀 내내 촬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초반이에요. 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영화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영화 개봉일은 언제일까요? 아무래도 내년 5월이라고 들었고요. 내년 5월이 되면은 이제 늘 잊지 못하는 그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많은 위로와 또 그 역사 교과서 한 권을 만드는 듯한 그런 큰 선물이 됐으면 하고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이 마음이 아파요, 벌써부터. 네, 제가 이 영화가 끝날 때쯤이면 실제 그 명희처럼 그 우울증을 앓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실제로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예, 또 많이 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줄어들면서 인구 정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전라남도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이 한계입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합계 출산율 1위에 오른 해남군이 유모차 행진음악회를 엽니다. 이처럼 출산을 돕는 기초자치단체의 시책은 임산부 산전 무료 검사와 출산 장려금, 산후조리와 생활용품 지원 등으로 꼽힙니다. 전라남도의 저출산을 극복하는 시군 우수 시책 경진 대회 결과에서도 해남군이 상위 2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해남군이 이렇게 출산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 요인이 뭔가를 한번 좀 분석을 해서 그것을 우리 나머지 그 외의 지역에도 좀 전파를 하고. 전라남도는 18개 시군이 내놓은 22개 시책을 평가한 결과 해남, 한평 등 8개 시군 10개 시책을 우수 시책으로 뽑았고 이 가운데 5개를 행자부 경진대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행자부가 저출산 극복에 뛰어든 것은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21만 5,2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1.55명으로 세종시를 빼면 전국 1위에 올랐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출생아 수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구 증가는 지자체별 단편적인 대책보다는 임신에서 출산, 육아, 교육까지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정부의 종합 정책이 뒤따라야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에 사는 65세 이상 노인 4명 가운데 1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아지자 광주시는 지난해 혼자 사는 노인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19,000여 명의 노인이 경제력이 없거나 가족과의 왕래가 없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2,300여 명이 정확한 행방을 모른다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 부재 중이었거나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제공하는 안전 확인이나 생활교육 등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고독사하거나 범죄의 표적이 되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혹시 모를 불상사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KB국민은행의 장기거래 우수 고객들을 위한 평생사랑 콘서트가 어제 저녁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콘서트에서는 마술사 이은결이 사회를 맡고 가수 이문세와 백지영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마술과 음악이 결합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 캘리그라피 서비스와 선물 제공 등 관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됐습니다. 광주은행이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한 문화교실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이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기술력과 상품성을 지역기업에게 홍보하는 슬기장터를 열었습니다. 장성군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독사 지킴이단을 발족했습니다. 곡성군이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버려진 간벌재를 혼자 사는 어르신과 장애농가 주민들에게 겨울철 땔감으로 전달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가 들어설 예정인 유천동 주민들의 반발 속에 주민설명회가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광주시는 순환선인 2호선의 특성상 도시 외곽에 차량기지를 둘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이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설명회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광주시는 추후에 다시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 개통을 앞두고 전라선 노선 포함과 KTX 증편을 요구하기 위해 전라선 권역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는 물론 전주시와 남원시, 곡성군, 구례군 등 전라선 권역 7개 자치단체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전라선 KTX 협의체를 구성한 뒤 수서발 SRT 노선에 전라선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라선 주변에 관광 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도 KTX 운행 횟수가 부족하다며 전라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KTX 운행 횟수를 증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광주시는 잠시 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의원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현안 사업 예산을 국회에서 되살리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친환경차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세계 수영대회 등의 현안 사업 예산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주조와 금형, 용접 등 6개 분야와 관련해 광주시가 작성한 뿌리산업 종합계획이 허술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옥자 광주시 의원은 광주시의 뿌리산업 육성계획과 시정질문에 위해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의 업체 수 등의 수치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자체 자료도 다른데 종합계획은 어떻게 세웠냐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통계청 자료와 금형산업진흥회 자료를 인용하다 보니 실수가 발생했다며 조만간 광주 뿌리산업진흥회가 설립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남대 차기 총장 후보들이 정책 토론회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남대 용지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차기 총장 후보에 등록한 후보 5명은 대학 발전을 위한 비전과 자질을 내세우며 구성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차기 총장 선거는 오는 20일 교수와 교직원 등 191명으로 구성된 정책평가단 평가와 오는 25일 최종 현장 투표를 거쳐 교육부에 추천할 2인의 후보가 확정됩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요. 현재 아침 기온 1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15도로 크게 벌어지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화순과 구례 등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낮이 되면서 모두 거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오후에는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밤이 되면서 더 짙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환기시키기 전에는 계신 곳의 미세먼지 농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과 장성, 담양이 25도, 나주와 화순 26도로 예상됩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25도, 보성 23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전 해상에서는 1.5m 안팎으로 물결을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요. 다음 주에 평년 기온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